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기차에는 여러 인파들로 기차 좌석이 꽉 찼네요. 여행을 떠나서일까요? 모두들 즐거운 얼굴로 도란도란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기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조용했던 기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한 외국인 아기가 뭔가 괴로운 듯 크게 울어제끼고 당황한 듯한 부부는 황급히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이는 몇 분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눅이 든 것 같은 표정의 부부는 주변을 힐끔거리면서 둘러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가진 채로요. 몇 분이 더 지나고 누군가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기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조안나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며칠 전에 매우 인상 깊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세계적 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의 장점에 푹 빠져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직장에 근무할 때보다 돈도 적게 벌고 안정감은 조금 없지만 저희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합니다. 작년에 아이가 퇴원하고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가 퇴원한 지 1년쯤 지나자 저희의 역마살이 발동한 거죠. 그런데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나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는 위생 수준과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으면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을 가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에는 남편의 강력 추천으로 일본 오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일본은 무척 고즈넉하고 차분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며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했죠.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명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사카에서 조금만 나가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서양인인 저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이 동양의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였습니다. 뭐든 느리고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였어요. 물론 제가 사는 유럽도 전통을 사랑하고 지키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도 느리고 우편물 택배 배송 같은 것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가 봐도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현금을 사랑합니다. 대체 왜죠? 모두들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며 짤랑짤랑 동전을 세워 지불합니다. 맙소사 지금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다 결제하는 세상에 사는데요. 한 번은 오사카의 유명한 라멘집에 가는데 올리캐시라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일부러 그런가 주변을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곳은 노점상도 아니었고 지역에서 꽤 이름난 식당이었습니다. 모두들 동전까지 세워가며 돈을 지불하는 모습이 몹시 답답해 보였네요. 여기에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민폐 저는 그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을 겪어보니 너무나 답답했네요.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가 없어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지나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휴대전화라도 울리면 긴장감이 감돌아요. 통화하기 몹시 부담스럽다고나 할까요? 저도 급한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소리로 주의하며 통화를 한 적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 식은 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매너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서로 살기 편하고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없더군요. 그런 일은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일본에서 지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있어요.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기차에서 쫓겨난 일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많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고베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고베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생각에 들떠서 기차를 탈 때만 해도 무척 행복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기가 갑자기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자 일제히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직접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모든 승객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노려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5분 가까이 달랬고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영어는 몹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이해하기로는 승객 중 누군가가 우리 아기 울음소리에 항의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승객 좌석이 없는 화장실 앞 기차 출입구 쪽에서 서서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작 2살짜리 아이가 5분 정도 울었다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좌석에 앉을 수 없다니요.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해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했을 뿐인걸요.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아이가 울면 저도 시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나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배려와 이해가 없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가요? 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와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워졌고 일본에 와서 지낸 지 1달 정도 되자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2달을 지내고 돌아갈 예정이었던 저희는 계획을 수정해서 가까운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는 이미지였어요. 같은 아시아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가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봤던 한국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떠올라 모처럼 멀리 아시아까지 왔으니 들려보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다행히 반 비행기라서 아이가 자면서 무사히 왔어요. 그렇게 저희가 머물렀던 서울은 일본과는 다른 매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는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일단 한국인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몹시 유쾌하고 흥이 넘칩니다. 참견도 잘하고 저희 아이가 귀엽다며 말도 많이 걸어주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일본에서도 저희 아이를 보며 귀엽다 연발하면서도 절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스피디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음식을 시켜도 5분 만에 뚝딱 나와요. 택배가 다음날 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휴대폰으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고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과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여행하며 즐긴 저희 가족은 점점 용기를 얻어 경주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옛 역사와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된 도시라고 들어서 기차를 타고 3시간가량 가야 했지만 도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러나 막상 진짜 기차에 오르려니 일본에서의 그 안 좋은 경험이 떠올라서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차에 올랐지만 역시나 우리 아이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성격이 급해서 영무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항의를 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남성은 저희에게 영어로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서 안도했습니다. 저는 아픈 것은 아닌데 답답하고 불편해서 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앞에 있던 한 무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죠. 물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청년은 제게 혹시 아이가 쌀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죠. 하이 아주머니들께서 보기에 아이가 이불 오물오물하는 게 배가 고픈 것 같다며 동그란 달처럼 생긴 과자를 건네셨어요. 청년이 그 말을 영어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였고 제가 살짝 먹어보니 그 동그란 과자는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건넨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저도 얼른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했죠. 우리 아들은 그 과자를 입에 넣고 빨더니 금세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중년의 여성들은 몹시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고는 커다란 봉지째로 제게 건네더라고요. 청년은 그게 뻥튀기라는 한국 전통 과자라면서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면 모르는 사이여도 사탕도 주고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설명해 주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경주에 도착했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경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완벽히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만난 한국 친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나라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기에 3달 정도 있어 볼까 해요. 지내는 동안 새로운 사연이 생기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문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삶의 질이 높아야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6개월, 1년 정도의 안식년을 주거나 한 달 단위의 안식월을 주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룩셈부르크인이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나 지난 여름 안식년을 맞이해 아시아 여행을 계획한 것을 무척이나 후회한 경험을 털어놓았는데요. 무척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 사람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룩셈부르크에 사는 알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안식년을 맞아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무척 기대하고 갔지만 너무도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은 소중한 안식년을 맞이해 저는 평소 꿈이었던 한국 여행을 계획했죠. 그간 일했던 보상으로 받은 안식년에 저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스러웠고 그만큼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안식년 하루도 그저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그리웠지만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가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 추억의 나라 한국을 꼭 가고 싶었죠. 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룩셈부르크에서 꽤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는 무역업을 하셨는데 아직 어렸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세계여행 가는 기분으로 신나게 따라다녔죠. 정말 안 가본 나라 없이 모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터라 금방 까먹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뇌리에 가장 박혀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동해 바다를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는 니스 지역처럼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보는 일출이 너무도 예뻤죠. 시차 때문에 비몽사몽 잠결에 눈을 비비적거리면서 봤지만 그래도 커다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던 순간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간 룩셈부르크에서도 아름다운 일출을 봤지만 한국 동해만큼 떠오르는 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죠. 그리고 동해 바다의 일출은 나도 모르게 힘찬 기운까지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손을 꼭 잡은 채 봤던 일출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싶은 마음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죠. 그동안 힘들었던 제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으로는 잊을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한국 여행. 이왕 멀리까지 간 김에 한국에서 여행을 즐긴 뒤 바로 옆 나라, 먹거리 천국이라고 알려진 중국도 들렀다 오는 루트로 계획을 짰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룩셈부르크 국제공항에서 한국 김포공항으로 간 공항철도와 KTX를 이용해 강원도 정동진으로 향했는데요. 미리 한국 여행에 도움을 줄 가이드까지 섭외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안식년이 되기 위해선 저보다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꼭 필요했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꽤 고생한다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걱정했지만 저와 만난 한국 가이드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너무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난 가이드는 자신의 이름을 김선우라고 소개하며 장시간 비행에 지쳤을 저를 걱정해 주었죠. 그리고 미리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표까지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알아서 척척해주는 가이드가 무척이나 고마웠죠. 가이드와 함께하는 일정이 꽤나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한국 여행은 비행시간만 14시간에 정동진까지 가려면 3시간 이상 기차를 또 타고 갔어야 하는 긴 일정이었지만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저는 정동진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향했죠.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해 호텔 입구는 북적북적했습니다. 성현 씨는 체크인하고 오겠다며 잠시 로비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무척이나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화장실 위생이 걱정되었고 그렇게 체크인할 때까지 꾹 참았죠. 겨우겨우 체크인을 하고 호텔 방에 들어간 저는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감상도 잠시, 일단 급한 용무부터 해결한 저는 그때서야 객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먼지 한 털 없는 깨끗한 바닥과 하얀 침대, 그리고 화장실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호텔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도 새 것 같은 화장실 변기였죠. 외출할 때 화장실이 깨끗해야 편히 용무를 보는데 너무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 일찍 서둘러 일출을 보러 바다를 향해 갔는데요. 성현 씨 말로는 날씨까지 받쳐줘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렬한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앞으로 인생에 좋은 날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마구마구 솟았죠. 그렇게 소원이던 일출을 보고 난 뒤 급하게 용무를 보고 싶어 화장실을 찾았고 정동진 역에 화장실이 있다며 성현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라 더럽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불판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호텔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깨끗했죠. 휴지통도 없고 변기는 새 것 같은 깨끗한 하얀색 변기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얼굴 붉힐 순간이 없는 여행이었죠. 가이드가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강원도 해변 드라이브와 함께 정동진 레일 바이크를 타며 실컷 강원도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계획 짤 때 무조건 가보고 싶었던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창덕궁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멋을 제대로 경험했죠.
너무도 만족스러웠던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 탓이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는 생활 환경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이만큼 행복한 여행은 없었죠.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쉬기 전 무척이나 고마웠던 한국인 타이드 성현 씨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성현 씨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희 간곡한 요청에 결국 선물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자신 또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한국 전통 공예품인 나전 칠기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색을 낸 아름다운 문양의 보석함이었죠. 곧 어머님의 80세 생일인데 선물로 드리면 참 좋을 듯 했습니다. 센스 있는 선물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은 저는 룩셈부르크로 여행을 오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자며 아쉬움을 가득 남긴 채 헤어졌죠. 그렇게 한국에서 저는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먹거리 천국으로 유명하다는 중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기대에 차 있었죠. 하지만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화장실을 찾았는데요. 한국에서 어느 화장실을 가든 깨끗했기 때문에 당시에 전 급하기도 했고 별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갔던 듯합니다. 하지만 앞불싸였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왔죠.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변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칸을 둘러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같은 유럽 사람을 만났고 서로 난감해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쪼그려 앉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자세였지만 어쩔 수 없던 탓에 그렇게 자세를 잡고 일단 용무를 해결했죠. 여간 곤혹스러운 자세였지만 오래된 공항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빠르게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이렇다는 것은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제가 가는 곳곳 모든 화장실이 이렇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모든 것이 그대로 묻어있는 곳이 태반이었죠. 식당 화장실조차 너무 더러웠고 심지어는 각종 벌레의 뒤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겁하며 화장실을 뛰쳐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 화장실에 있던 중국인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선들을 한 몸에 받다 보니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먹던 밥도 도로 나올 것 같은 위생 상태에서는 중국 여행 내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던 중국인 가이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여행이 너무도 심란했던 탓에 가이드 이름조차 까먹었는데요. 처음 예약할 땐 자신의 차로 편안하게 저희 여행을 돕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걸어서 다니는 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차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차 안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악취를 따라 콘솔 박스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음식들이 한가득합니다. 나름 안 보이는 곳에 박아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뒷자리와 트렁크는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인지 쓰레기 차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고역질 날 것 같은 냄새에 창문을 열고 다녔지만 중국인 가이드는 오히려 저에게 많이 깔끔하신 편이네요 하면서 껄껄 웃었죠. 머리는 언제 감은지 모를 정도로 각질이 가득했고 발 긁은 손으로 음식도 서슴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가이드와 중국을 선택한 제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죠. 저는 겨우 이틀을 채운 채 남은 일정은 모두 캔슬하고 룩셈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몸에서도 그 중국인 가이드 냄새가 밴 듯하고 충격적인 화장실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해 룩셈부르크에서도 잘 모르는 화장실을 가면 조심스레 문부터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제 자신이 너무도 싫어졌을 정도였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쏟은 시간이 무척 아까웠죠. 차라리 모든 여행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끔찍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이렇게나 다를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괜히 중국을 들려 한국의 여행의 아름다운 기억이 조금 상쇄돼서 무척이나 속상하지만 잘 잊어보려 하는 중이죠.
다행히 아직 남은 안식년 기간에 연차를 조금 더 보태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김성현 씨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